설춘환 캠퍼스 제1기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깔끔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및 경매 등기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 자,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줄여서 경매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면 바로 여기 보면 순위번호 4번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예, 그러면 여러분 임의 경매는 뭘까요? 채권자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또는 저당권 또는 담보가 등기, 이런 담보권에 기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경매 사건 번호가 언급되어 있어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타경 10483. 네.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은 어느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아마도 도봉구나 중랑구나 노원구나 동대문구나 강북구나 그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주식회사 OK저축은행, 경매는 OK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경매 사건 번호를 알게 되면 저 사건 번호를 갖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경매 사건 검색을 하게 되면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건 개요, 기일 내역,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현황조사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한다. 집행관. 여러분 집행관은 현직 공무원은 아니고요. 법원하고 검찰에서 일정한 급수로 일정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각 지방법원장이 임명하신 분들이 집행관인 건데, 집행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현황조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집행관은 또 어디서 보냐, 매각기일 날 입찰 보증안에 맨 앞에 가운데 계신 분이 통상 집행관이죠. 입찰 절차를 주재하시는 분. 또 언제 보냐, 나중에 강제 집행할 때 봐요.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 또는 뭐 점유이전 금지가 처분했을 때 강제 집행, 동상 가압류했을 때 또 강제 집행할 때 또 보게 되는 건데, 자, 현황조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여러분, 사건 번호 2017 타경 3859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조사 일시 1번, 2번, 3번을 갔나 보네요. 소재지는 동작구 상도동에 다세대인 것 같고요. 임대차 관계에는 한 명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소재지는 상도동의 2층 202호, 점유 관계는 채무자, 임차인, 점유. 아마도 채무자랑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각각 전입신고가 2개 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본건 부동산에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문이 잠겨져 있었다는 얘기야.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소유자 이외에 주민으로 전입된 세대만 임차인으로 보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해요. 임차인이 경매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아파트가 있으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먼저 가냐면 집행관이 현황조사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집행관이 현황조사하러 와. 띵동 했더니 점유자가 있어. 그러면 통지해 주는 거죠. 예, 여기 경매 들어갔으니까 뭐 배당 요구 하면 된다. 근데 사람이 만약에 없어요. 폐문부재야. 그러면 통상 이런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지. 이 아파트 또는 이 빌라 경매 진행 중이니까 법원에 뭘 해라. 사건으로 다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관이 뭐 했냐,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법원은 그 소유자 말고 주민등록으로 전입신고된 그 등본의 세대주한테 이 사람은 임차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매각기일이나 이런 걸 통지해주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고 통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집배원 분이 등기로 올 거니까 송달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통상은 전입신고되어 있고 살고 있다면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모를 리 없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여기에는 점유인 최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일단은 임차인으로 일단 보는 거예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은 만나지 못했으니까 뭐 점유기간이나 보증금
차임이나 확정일자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입일자는 알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빌라에 가령 전입신고된 세대주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이제 법원에 제출해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지금 최모 씨가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감정평가는 어련히 잘 알아서 돼 있겠지라고 해서 실제로 그냥 감정평가서를 잘 안 읽어봐요. 여러분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갖는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김원태라고 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나 봐요. 감정평가액은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원.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사건 번호가 언급돼 있고 요렇게 2억 7천만 원에 대한 조사 기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 이를테면 이틀을 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틀. 예,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일자는 2017년 4월 20일 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2017년 4월 20일 날. 그러니까 4월 20일 날 이 아파트는 얼마다라고 생각했고 4월 21일 날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물건은 2억 7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점. 구분 건물이니까 뭐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간단히 하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꼭 알아두시고요. 배당 요구를 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될까? 여러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제출해야 된다. 상식이죠, 상식. 알아두시고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하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된 뭐 가압류,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 안 해도 돼. 근데 경매 등기 이후에 가압류, 근저당권자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임차인도 해야 된다. 판결문 받은 사람도 해야 한다. 임금 채권자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어떻게 확인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 부를 때 그러면 경매 등기란이 있잖아. 거기에 경매 사건 번호 있잖아. 그 사건 번호 가지고 어디로 가? 대법원 사이트 말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가. 경매 사건 검색란 있잖아. 거기에 법원과 사건 번호를 넣잖아? 그러면 사건에 대한 개요가 나오잖아. 그때 맨 우측 상단에 배당 요구 종기 나오잖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해 못하면 바보.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현황조사, 감정평가,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일단 저희 일기 멘티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길 바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설춘환 캠퍼스는 꼭 여러분 구독해 주기 약속. 아시겠죠? 네. 앞으로 여러분 저는 더욱더 공신력 있는 강의, 정착하는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설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